안녕하세요. 보험금 팔례방입니다. 소주 1.5병 음주 후 창문에 걸터 앉아 있는 상태에서 술기운에 방심하여 뒤로 추락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추락 당시 핸드폰을 쥐고 있었고 CCTV 영상이 있다면 상해 고도 후유장애 보험금은 부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 2023 가단 50289115 토대로 명확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사실. 원고는 2019년 6월 10일 남편 제이와 거주하는 구리시 K소재 주택 3층 방 창문에 방을 바라보며 혼자 걸터 앉아 있다가 21시 24분경 뒤로 추락하여 지급률 100% 후유장애를 입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관련 법리. 보험금 청구자로서는 사고의 외형이나 유형으로 보아 피보험자가 예견하거나 기대하지 않은 과실로 외래의 사고의 발생이 가능하다는 점을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증명하면 일단 사고의 우연성과 외래성에 관한 입증을 다한 것이고, 반면에 이 경우 보험자가 그 사고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일반인의 상식에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보험금 지급 사유에 관한 판단. 쟁점 1.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사고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고, 원고는 그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 및 장애를 입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전에 자살을 암시하는 어떠한 행동이나 말을 하거나 문자 등을 보냈다는 자료가 없고, 이 사건 사고 당일까지 남편과 일상적인 얘기를 주고받고 휴가 계획을 의논하는 등 자살을 시도할 만한 뚜렷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비록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 원고가 남편과 다투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남편은 서로 주장이 강해서 말다툼을 하는 경우는 종종 있었으며, 이 사건 사고 직전 있었던 말다툼의 내용은 남편의 동생 출산 예정일에 병원에 갈지 여부에 관해 원고가 근무 때문에 가지 못한다고 말하는 등 일상에서 흔히 다툴 수 있는 것인 바, 다툼의 내용이나 정도가 자살을 시도할 정도로 심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원고의 남편 제이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에는 경찰에서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에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 이혼하자, 부모님께 말씀 다 드렸다, 잘 먹고 잘 살아, 안녕이라는 말을 했다고 진술하였으나 2019년 6월 14일 경찰 진술에서는 이를 번복하고, 처음에 전화가 왔을 때 문제가 있으면 차분하게 상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대화를 하다 보니까 다투는 경우가 있는데, 처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한 후 전화가 끊겼고 바로 다시 전화가 와서 제가 미안하다, 서로 싸우지 말자고 하자, 저도 미안하다고 했다는 대화 내용 말고는 별다른 대화를 하지 않은 것 같다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 직후 제이는 눈앞에서 사고를 목격한 충격으로 다소 경황이 없었을 것으로 추측되고, 나머지 진술은 대체로 일관되는 바 제이의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설령 제이가 최초로 진술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약 2시간 전에 모친과 통화한 내역은 19시 39분경 14초의 착신 통화만이 있을 뿐이므로 이는 제이와
저녁을 먹고 다투기 전으로 이와 같이 짧은 시간 내에 제이와 이혼 또는 자살을 암시하는 말을 하기는 어려운 바, 원고의 위와 같은 발언은 제이와 말다툼을 하면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두서없이 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자살을 암시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원고가 창문을 적극적으로 넘어가거나 손으로 창틀을 미는 등의 행위를 했다는 점을 확인할 자료가 없고 갑 제355호 중 1 내지 3의 각 영상에 의하면 창문에 걸터 앉은 상태에서 그대로 뒤로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며 손에는 핸드폰을 들고 있었던 바 통상적으로 자살 의사가 있는 사람이 취할 만한 행동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주 반병에서 한 병 반 정도를 마셔 어느 정도 취한 상태였으며 원고가 추락한 방 창틀은 바닥에서 약 70cm 높이로 쉽게 걸터 앉을 수 있는 높이인 바 설령 원고가 비명을 지르거나 팔을 허우적거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잠깐 졸음이 쏟아지거나 술기운에 방심하여 순간적으로 균형을 잃고 뒤로 추락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경찰이 2019년 6월 11일 이 사건 사고를 자살 의심 사건으로 보고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경찰은 2019년 9월 26일 창틀에 혼자 앉아있던 원고가 불상의 이유로 추락한 것으로 판단되며 추락 원인에 대하여 범죄 혐의점을 발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내사를 종결하였는 바 이에 비추어 위 자살 의심 사건 보고만으로 원고가 자살을 시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합니다. 쟁점 2. 이 사건 면책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에서 본 재반 사정에 비춰보면 원고가 고의로 이 사건 주택 3층 창문에서 추락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피보험자인 원고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보험회사는 보험 수익자에게 상해 고도 후유장애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